위안소 팻말이 붙었다. 성에 굶주린 일본 군대에게 위안소의 위치를 일러주는 팻말이었다. 드디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군 직영 위안소가 탄생했다. 1938년 1월의 일이었다. 상해와 남경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양가택 위안소는 목조 바라크로 작은 토방이 10개씩 10개 동으로 되어 있었다. 관리동에는 군인들이 지켜야 할 위안소 규정이 붙어 있었다. 제1항 이 위안소는 육군과 군속 외에는 입장을 불허한다. 그리고 그 끝에 동병참사령부라 명시하고 있어 군대 전용 위안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 달 뒤 위안소는 민영으로 바뀐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천황 군대의 명예와 엄격한 규율로 인한 직영 위안소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영 위안소도 군이 직접 관장했음을 아소 군의관의 사진은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의 전선은 확장돼 갔다. 병력의 수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숫자도 늘어나야 했다. 더구나 재소집된 일본군 병사들 중에는 성적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아 위안부에 대한 필요를 가중시켰다. 휴시의 여인을 바닥낸 상인들은 드디어 한반도로 들어갔다. 1941년 7월 마침내 국가총동원령이 시행된다. 국가총동원령. 그것은 유린해도 반항할 수 없고 강압해도 사회적 무리가 뒤따를 수 없는 공식적인 강제였다. 애국반과 애국부인의 조선 본부가 설치되고 제4조의 징용령이 발동됐다. 16세 이상의 여성이 자원해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명목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성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다. 센다 씨는 이를 국가적인 위안부 사냥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끌려간 한국인 여성들은 중국 전선에서 군대의 행렬을 따라다녀야 했다. 전선을 따라다니는 위안부의 80% 이상이 이 땅의 여인들이었다. 군인을 부르는 포스터가 붙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낭자군이라는 말도 이렇게 위안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처음엔 모집이었다. 그리고는 회유하고 기만하고 납치했다. 그런 여성들이 토벌의 피로를 씻어주는 성적 놀이개가 돼야 했다. 당시 수도인 남경을 점령하면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중일 전쟁은 아직도 그 끝이 요원했다. 중국은 수도를 한구로 옮기고 철저 항전, 100년 항전을 외쳤다. 그 전쟁은 8년 동안 계속된다. 병사를 전장에 묶어두기 위해 필수품으로 여겨진 위안부가 계속 실려 보내졌다. 감시인으로 보이는 듯한 모습도 사진 속에 들어있다. 전선이 이동함에 따라 일본군은 위안소를 짓지 않았다. 주둔지의 민가를 빼앗아 임시 위안소로 이용했던 것이다. 병사들은 마치 예방주사의 행렬처럼 길게 늘어서곤 했다. 위안소는 전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세탁소와도 같았다.
한국 지방에서 촬영된 제6위안소의 사진에는 일장기와 황군만세의 구호가 위안부의 이름표 위에 붙어 있었다. 거기에도 어김없이 위안소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취재팀에게 입수된 사진 자료를 토대로 위안소의 내부를 재구성해보자. 위안소에 오는 군인들은 접수구에서 돈을 내야 한다. 사진에는 헌병대가 붙여놓은 경고문이 보인다. 요금은 대일본 제국 군용수표, 즉 군표를 낸다. 군과 군대 주변에서 현금과 같이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은 이러한 군표나 돈을 결코 받아본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군표를 내면 콘돔을 받는다. 콘돔은 당시 군수품으로서 돌격 1번이라고 새겨 전의를 돋구었다. 이 콘돔은 정전이 임박해지면서 부족해지자 세척해서 다시 쓰기도 했다고 한다. 콘돔과 함께 위안권을 받는다. 이 위안권에는 장교와 하사관, 사병의 구분이 따로 있고 요금도 각기 다르다. 그리고 여자를 만난다. 가문이설로 데려오고 강제로 끌어와 위안부라는 이름을 멋대로 붙여버린 16, 7, 8배 소녀들. 그리고 밖에서는 병사들이 조급하게 차례를 기다렸다. 어느 기록에는 기다리다 못해 방으로 뛰어들어 전우의 등에다 칼을 꽂은 병사. 당시 제56사단 보병 제113년대 사병이었던 하야미 아사노리는 첫 번째 사진에 찍힌 임신한 여성이 와카 하루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보시고 여기 할머니가 혹시 계시지 않는지 좀 봐주시죠. 네, 좀 봐주시다.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는 지난 84년 일본에서 나온 일본군 증언집과 미국 내 문서에서도 신상이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이날 박영심 할머니는 직접 증언에 나서려고 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미리 준비한 비디오 테이프로 증언을 대신했습니다.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 잔류하고 있는 4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대로 나왔습니다. (17) 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귀국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중국 무안에 살고 있는 하상숙 할머니는 한국말을 잘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위안소에서 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할 때 제일 괴로웠던 적이 어느 때였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처음이 아니에요. 난 처음에 머리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보면 정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나도 가만히 오는 사람이 먼저 자요. 저를 오늘 밤 자기들이 듣는 말은 오늘 지내고 이거는 전문적 회사 좀 받습니다. 저도 말이야. 저도 한 26 하루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너 잘생겼지만 너 이거 우리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지 모르고 천하를 위하지 모르고 너 가는 애 못 갔다. 기름에서 나오네. 이거 우리도 쭉 바꿔 수 있습니다. 해지더니 그래서 이거 대대에 승차가 있습니다. 너 가는 애 못 갔다. 너 나에게 살지자리만 나 절도 일으켜놓. 그러면 칼자리 다 꽂고는 찢어놓고 우리가 내가 여기
자, 사진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끌고 가서 사람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말 듣지 않고 그러면은 이 빼리가에 불이 있어요. 빼리가에서 윤두 같은 거를 가지고 벌거리 달아가지고 그래 여기를 찢었어요. 이제 이러한 방치 상황에 대해 안 없은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산속으로 또 돌아가라고 죽여버렸다 그래요. 네. 서울 같은 먹을 거 구우고 하니까는 양국이 파괴되는 건 다 뜯어서 삶아서 이제 상명이 죽어지게 그걸 연명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를 삶아서 드셨다고요? 나무잎 파괴. 나무 잎을 삶아서 드셨어요? 예. 여러분, 피해자 정옥승 할머니의 상처 자료를 봐주십시오. 14살 때 일본군 수비대에 끌려가 송로의 생활을 강요당한 할머니는 더는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어 이 서울에서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그가 도주하여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새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고 물고문하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그의 아래우 입술과 혀, 가슴과 배 등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이목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문으로 그는 한쪽 눈을 잃고 임무갈 때 혀신경을 잘못 다쳐서 10여 년간이나 전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豪華に伝わ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か？あります。昭和18年ですけども、作戦に参りました。その時に、ある村に出撃しました。その時に、私らの同盟兵が一人の若い女性を連れてきました。21歳だと思います。それを6人の兵隊でくじ引きを敷いて順番を決めて、そして一人一人その女を任官をいたしました。こういうケースがございます。や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あるいは軍隊との関わりはどういったものだったでしょうか。私にははっきりしたことは分かりませんが、日本軍の軍医が週に1回必ず身体検査をやっておりました。それは清涼の検査でした。そして検査の結果を解放で兵隊に知らしておりましたから、関与は日本軍がやっておったと僕のには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와 군이 기획하고 세계적으로 집행한 조직적인 성노예 제도입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였거나 주둔지였던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끌려간 여성의 나이는 보통 14살에서 18살까지, 구수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남북공동기소는 끝났습니다. 남북공동검사단은 민족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편한 범위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할머니들의 용기는 법정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법정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도 북한의 박영신 할머니는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기가 막히네. 밥하고 이렇게 있는데 글쎄요. 박영심 할머니는 중국 난징 상해 그리고 미얀마 양궁까지 끌려다니며 위안부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할머니는 중국군에게 임신한 채 발견됐지만 뱃속의 태아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강요된 위안부 생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5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일은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뿐 아니라 온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매일매일 새로운 상처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